안녕하세요. i14 뉴스 English Jewish World Weekly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에밀리 프랜시스입니다. 매주 저희는 이스라엘은 물론 전 세계 디아스포라, 즉 글로벌 유대인 공동체에서 관심을 갖는 이야기, 이슈, 그리고 인물들에 집중합니다. 언제나처럼 이번 주 유대인 세계 주요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국은 자국 유대인 공동체 보호를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반유대주의 공격이 잇따르자 앞으로 3년 동안 시나고그, 학교, 커뮤니티 센터 주변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억 5천만 파운드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지원 체계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역에 500명 이상의 추가 경찰관 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이스라엘 존재권 부정을 범죄로 규정하려 추진 중입니다. 독일 의회는 유대인 국가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거나 파괴를 촉구하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대인 장교 알프레드 드레피스가 반역 혐의에서 완전히 무죄 판결을 받은 지 정확히 120년 만에 처음으로 알프레드 드레피스를 기리는 국가 추모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반유대주의 재판 중 하나에서 독일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누명을 쓴 드레피스는 결국 무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부당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반유대주의라는 오래된 악령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스라엘로의 알리아, 유대인 이주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부의 여름 알리아 작전의 일환으로 또 다른 230명의 신규 이민자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10월 7일 이후 6,500명 이상의 프랑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했으며 지난 3년 동안 프랑스발 이민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작은 유대인 공동체 중 하나가 드디어 영구 보금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레이캬비크 도심에 최초의 유대인 센터를 열었습니다. 이 센터에는 시나고그, 코셔 상점, 도서관,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어를 이용한 미크베도 곧 문을 열 예정이며 이는 약 300명 정도의 아이슬란드 유대인 공동체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전 세계 젊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대변할 차세대 인재로 키우는 새 이니셔티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참가자들에게 공공 외교,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실무 교육을 제공하며 유대 국가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마사 디플로머시를 승인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이스라엘이 해외에서 늘어나는 반유대주의와 허위 정보에 대응할 새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이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는 마사 이스라엘 저니 CEO 마이어 홀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기쁩니다. 마사는 히브리어로 여정을 뜻하며 많은 의미와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가 마사가 실제로 상징하는 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마사가 실제로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22년 전 유대인 기구가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고 전 세계의 젊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오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저희는 22만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고 그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또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전 세계 젊은 유대인들의 필요와 바람에 맞는 프로그램을 추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마사 외교관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외교부와의 놀라운 협력으로 저희는 작년에 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로 작년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위해 20명의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참가자들이 공공외교를 위한 도구를 얻고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에 대해 더 배우고 이스라엘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과도 이런 대화를 더 편하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이 프로그램에서 정말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저희 채널을 통해 많은 인턴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각자의 특정 분야에 배치되었죠.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저희가 배운 것은 해외의 외교관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 중 일부가 이스라엘로 이주하지 못하더라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것은 앞으로의 외교가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2.0 버전이에요. 단순히 대사나 여러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요.
이것은 마사 프로그램 참가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 이스라엘과 유대교에 대해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특정 프로그램에서는 매우 재능 있는 참가자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준과 선발 과정이 꽤 엄격합니다. 작년에는 10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있었고 그중 20명만이 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소셜미디어나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개사들을 전 세계 곳곳에 대규모로 파견할 계획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외교관을 파견한 모든 나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위한 일입니다. 이는 주로 반유대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민 저널리즘 2.0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되었죠. 그들은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던 사람들까지도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역할이고 흥미로운 점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작은 풀뿌리 공동체를 대표하게 되면서 그것이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더 나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생각해요. 젊은 유대인들 아니면 나이가 좀 있는 유대인들이라도 젊은 유대인들이 자기 공동체에 들어와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 공동체 내부의 사람들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노력에 대한 배가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런 가치를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고 직접 경험도 해봤으며 이제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지식과 더 많이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그것은 그들의 주변, 친구들, 가족들에게까지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그 영향은 계속 확산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노력의 리더가 될 수 있다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의 미래 지도자들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들 중 일부는 토론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왔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현역에서 물러나게 되면서요. 말하자면 언젠가는 외교부 내에서 완전히 새로운 그룹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그 일자리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상상해요.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북미에서는 마사 졸업생 5명 중 1명이 유대인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잠깐 그 통계에 주목하고 싶네요. 북미에서 마사 졸업생 5명 중 1명이 유대인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미 미래의 리더들을 키우기 시작한 셈입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요. 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돌아온 후에도 그들을 계속 참여시키는 거네요. 네, 이런 프로그램들도 이야기해 봅시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각 분야 리더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죠. 이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잠재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선발 과정이 그렇게 엄격한 거예요. 저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될 모든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미래의 리더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마사가 성장하는 게 기대돼요. 함께 일했던 분들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줬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일 계속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이 FIFA 월드컵을 시청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경기를 직접 관람하러 가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죠.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라이벌전에서 흥미진진한 대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작가는 우리가 미국에서 사커라고 부르는 축구의 역사에서 잊혀진 한 장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간 디깅 딥은 홀로코스트로 경력과 삶이 중도에 끊긴 11명의 유대인 축구, 즉 사커 스타들의 이야기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디깅 딥, 살해된 11명의 유대인 축구 선수들의 이야기를 발굴하다의 저자 데이비드 보코벌 씨가 지금 런던에서 저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파고들어야 했을 텐데요. 지금 전 세계가 월드컵을 지켜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리고 유대인 선수들이 이 스포츠에서 뛰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월드컵에 참가한 유대인 선수는 한 명뿐인 것 같아요. 한 명뿐이고 그 선수는 매트 터너로 미국 대표팀의 후보 골키퍼입니다. 미국은 이제 탈락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홀로코스트 이전에는 유대인 축구가 매우 유명했지만 그 이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아주 흥미로운 관찰로 시작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만약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축구 선수를 말해보라고 하면 대부분은 머리를 극적일 것이라고 했어요. 특히 미국의 유대인들은 정말로 축구 선수들은 NBA나 NFL에서 나오는 유명한 선수들처럼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요. 저는 지금 축구가 인기 있는 나라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에 열광하는 영국 유대인에게 물어본다면, 그리고 만약 축구에 열광하는 영국 유대인에게 역대 최고의 브라질 선수는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펠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역대 최고의 아르헨티나 선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마라도나인지 메시인지 등등에 대해 논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에게 역대 최고의 유대인 축구 선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아마 그들은 미소를 짓거나 심지어 웃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소를 짓거나 웃을 때 실제로 하는 것은 홀로코스트를 비웃는 것입니다. 그들은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인 집단 기억의 파괴를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대한 유대인 축구 선수들은 또한 살해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와, 이 연구의 6년 이거였군요. 혹시 이렇게 자세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특정한 선수가 있었나요? 제 지난 책은 벨라 구트만에 관한 것으로, 그는 역대 최고의 유대인 축구 감독입니다. 그는 헝가리에서 홀로코스트를 살아남았고 이후 리스본의 벤피카와 함께 유럽컵을 2번이나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조사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어요. 저는 축구에 미쳐있는 팬이고 아주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지만 그 세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죠. 그리고 저는 유대인 역사에도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역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벨라 부트만에 대해 읽으면서 이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팀 동료들, 코치들, 팬들, 그리고 중앙 및 동유럽에서 축구에 관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홀로코스트가 스포츠에 끼친 영향과 복서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죠. 뛰어난 레슬러와 복서들이 많았지만 많은 이들이 수용소에서 나치를 즐겁게 해야 했죠. 이런 이야기를 저희도 들은 적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축구에 집중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축구가 제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수준의 연구를 해내기 위해서는 6년이 걸렸어요. 끝까지 해내려면 열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축구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이 11명의 선수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상황, 배경,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까지도 반드시 되짚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11명의 선수들의 이야기를 통해 유대인 20세기의 역사와 시온주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탄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축구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일 거예요. 저는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아이들은 모두 메시나 호날두가 되는 꿈을 꿔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일종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나라가 생겨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유망한 운동선수들이 자라고 있다는 걸 설명해 주세요. 제 꿈은 제 책이 히브리어로 번역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의 젊은 축구 선수들이 자신들이 위대한 유대인 축구 선수들의 영광스럽고 풍부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이스라엘에는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수년간 훌륭한 축구 선수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이 부족했던 점은 바로 집단적인 자신감과 스스로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위대한 전통의 계승자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것이 그들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더 큰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방금 바카마카비아 게임도 마쳤는데 정말 많은 선수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운동 능력에 대한 자부심과 부흥이 많이 느껴져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축구와 스포츠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훈훈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는 시온주의 운동과 함께 정말로 시작됐죠. 시온주의 철학자 마르크 노르다우가 근육 유대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그는 유대인들이 예시바에서의 종교적인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서 몸을 단련하고 건강해져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스포츠를 하고 자신의 조국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고,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중앙 및 동유럽 전역에는 시온주의 축구 클럽, 시온주의 스포츠 클럽의 훌륭한 전통이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마카비와 하포엘 클럽이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이건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고 축구를 더 잘하시는 분이니까 저보다 더 잘하실 텐데요. 데이비드 베컴을 유대인 축구 선수로 볼 수 있을까요? 그가 유대인 조부모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잖아요. 맞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유대인들은 훌륭한 축구 선수가 있으면 누구든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직시하자면 베컴이 유대인 혈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진짜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는 유대인 조부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그걸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말하잖아요. 맞죠? 그는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역사 속에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우리 역사로 내세울 수 있는 위대한 유대인들이 있고 우리도 그들에게서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책이에요. 그리고 축하드려요. 분명히 애정이 담긴 작업이었겠죠? 결과에 조금 실망하셨을 것 같지만 패배를 감안하면 꽤 행복해 보이시네요. 맞아요. 다음 기회가 항상 있으니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모샤브에서 자라나 트럼프 대통령의 UFO 담당자가 되기까지 하버드 천체물리학자 아비 로에퓨스는 현재 백악관의 미확인 공중 현상, 즉 UAP 연구를 이끄는 과학적 노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비 로에백에 박수를 보내주세요. 그의 주장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아직요. 몇 년 전에 하와이에서 발견된 그 물체에 대해 인터뷰했었죠. 이오아나였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는 모두가 당신을 비난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당신은 전문 물리학자인데 그전에는 아무도 용기를 내지 않았죠. 당신은 항상 자신의 말을 확신했어요. 당시 사람들 반응에 신경 쓰지 않은 용기는 어디서 왔나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로 농장에서 자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어린 시절의 호기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는 혼자인가?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 우주 환경에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론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또 그들로부터 새로운 과학이나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신을 믿는다면 신이 단 한 명의 자식만을 돌보는 부모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건 우리가 이 행성의 2차원적인 표면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집중하는 대신 우리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확실히 그렇죠. 우리가 태어난 이곳에서 벗어나 우리가 탐험할 수 있는 3차원의 성단 공간을 생각하게끔 영감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것이 인류에게 매우 고무적인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웃이 있다면 문을 두드릴 수도 있겠죠. 그들이 더 똑똑하다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종종 가족들이 시끄럽게 다투는 걸 멈추고 방문객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미래에 바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2017년에 매우 특이하게 보이는 성간 물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평한 형태였고 중력 이외의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 태양에서 밀려났으며 혜성처럼 증발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기술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가 미확인 물체와 관련된 파일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펜타곤과 정보기관들이 파악할 수 없는 물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실을 공개하는데 매우 소극적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왜 비밀로 남았을까요? 우리 모두 추측만 했죠. 왜 그걸 그렇게까지 숨겨야 했던 걸까요? 우리가 말했던 8개의 뾰족한 별 기억나죠? 모두가 몇 달 동안 그 얘기만 했는데 왜 그게 그렇게 큰 비밀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데이터의 대부분이 기밀 센서로 수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센서들은 미국 정부가 적대국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 물론 관료들이 어떤 일을 파악하지 못할 때 자신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서류철에 넣어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밀 분류는 미국 의회가 미국 방어의 허점을 검토하지 못하도록 아주 편리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 20억 명 이 시청한 4번의 공개를 보았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2달 동안 20억 명의 시청자를 기록한 다른 웹사이트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일반 대중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과학자가 되고 싶게 만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런 얘기를 정말 좋아하고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어릴 때 별을 바라보며 궁금해하던 아이였기에 이해해요. 기자가 아니었다면 천체 물리학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조종사나 공식 인사들이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이것을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놀림받을까 두려워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영상들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뭐죠? 3화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최근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의 시나리오와는 꽤 다릅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차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죠. 제 차는 멀쩡합니다. 사실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과학자로서 제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의 특징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서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학은 마치 탐정의 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과거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센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가 유용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면 제 위원회는 이를 확보하려 노력 중입니다. 분석을 위해서죠. 이 문제에서 진전이 있길 바랍니다.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든 기술을 다루고 있다면 그 경우에는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추진체 없이 위, 아래, 옆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평범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볼게요. 레이저 빔이 대기 중에 핫스팟을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레이저 포인터 점이 움직이며 고양이들을 미치게 하듯 고양이들이 점을 실제로 여기며 따라다니죠. 우리가 보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기와의 마찰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것은 멀리서 관측되는 물체들이기 때문에 레이저 점일 가능성은 낮아요. 수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그런 레이저를 사용하려면 필요한 에너지가 군대에서 사용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에 라파엘이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드론과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레이저 무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레이저인 걸 알잖아요. 만약 미사일이었다면 아무도 UAP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펜타곤이나 정보기관이 저 같은 과학자에게 찾아온다는 건 그들이 이게 인간이 만든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만약 그들이 이게 인간이 만든 것이거나 다른 나라에서 기술적으로 제조된 것이라고 확신했다면 전쟁 장관인 피트 헥스트에게 기밀 메모를 썼을 거예요. 그들이 저를 찾아왔다는 건 우리가 특별한 무언가를, 정말 이례적인 무언가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저는 마치 사탕 가게에 온 아이처럼 신이 났어요. 그들이 저에게 이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저는 처음부터 완전히 빠져들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고대의 자료들, 성경 시대를 돌아보면 성경이나 토라, 그리고 조화르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들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생겨난 건 아니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민속전승이 꼭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모두가 그걸 받아들였는데 왜 과학은 그걸 굳이 증명하려고 더 복잡하게 만들까요? 제 말은 과학이 꼭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증거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들이 반드시 진실인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정치인들이 대중에게 결국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증거, 즉 진실로 이끌어줄 단서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그리고 물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힘든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되고 있는 구체에 계속 주목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라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맞아요. 농구 코치들이 말하듯이 관중이 아니라 공을 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해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박물을 받았을 수도 있죠.
사실 인간이 현재 많은 능력을 갖추게 된 것도 방문자들, 즉 성당 방문자들에게서 받은 조언 덕분일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우리에겐 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길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누군가 찾아야 한다면 당신이에요. 시작한 일을 끝내야 해요. 왜 그들은 여기 착륙해 우리가 샘플을 채취하게 안 두는 걸까요?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주요 특징들이요.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을 믿는다면 신은 단 한 명의 자녀만을 둔 부모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말이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비, 저는 끝없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 대화는 나중에 또 이어가야겠어요. 이런 이야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고마워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Jewish World Weekly는 여기까지입니다. i14 뉴스 영어 유튜브 채널, 웹사이트, 소셜미디어에서 이번과 다른 에피소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에밀리 프랜시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텔아비브에서 샬롬을 전합니다.